안녕하십니까, 닥터지 김인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탈색을 할 때 이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 또 새로운 약이 있어서 추천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헤어 컬러 디자인은 요즘 많이 하는 음브레 컬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음브레 컬러라는 거는 아무래도 탈색 시술이 없을 때에는 우리 동양인에게는 거의 표현되기 어려운 색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색 시술을 할 때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모델의 지금 색상 상태를 보게 되면 제가 촬영 전에 미리 탈색을 미리 한번 해놨습니다. 왜냐면 워낙 짙은 색이었기 때문에 미리 베이스 작업을 한번 해놨는데요. 지금 상태에는 모질이 사실 머리가 손상이 많이 된 상태에서 머리를 자르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강한 모발에다가 탈색을 하더라도 모발은 건조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패티드 결합이 늘어지면서 모발이 늘어지고 샴푸를 할 때 고무줄처럼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릴 제품은 오제닉스라고 해서 이 탈색약에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탈색약에 혼합을 하게 되면은 이 탈색을 했을 때 모발이 늘어진다던가 샴푸에 모발에 남아있는 잔향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탈색약 40g, 20g 기준에 2스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탈색을 하기 전에 모발이 워낙 얇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선 작업을 해놨을 때 20g에다 2스푼을 놓고 했더니 지금 머리 큐티클 상태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늘어지는 효과도 없고 샴푸 후에 엉키는 것도 굉장히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탈색 시술을 할 때 이 제품을 혼합을 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탈색약을 한 40g 정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g당 2스푼이니까 4스푼을 이 오제닉스를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좋은 제품들은 조금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 기존 레시피에서 조금 더 넣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기술적인 성향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은 저는 조금만 한 스푼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쓴 만큼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이 탈색을 하게 되면은 이 모발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펩티드 결합이라든가 이제 여러 모발에 있는 4대 결합 중에 시스틴 결합 말고는 다 이제 거의 끊어져서 늘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화학약품이 있어야 모발은 예쁘게 되지만 손상을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케어 제품, 첨가형 클리닉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요. 또 나의 손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또 아낌없이 또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여지껏 이제 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옴브레 컬러 디자인은요, 지금 이 모델을 보게 되면은 제가 모근부에서 조금 떨어지게 지금 탈색을 시술을 해놨는데요. 자, 모근 쪽을 조금 살짝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근 쪽은 염색 한 번으로 인해서 지금 밝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염색을 한 건데요. 자, 이 밝게 된 상태를 모근 쪽까지 하게 되면 당일에 이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자라게 되면 다시 또 탈색을 해야 되겠죠. 뿌리 쪽에 탈색을 과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담배나 술을 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근부에서 뿌리 염색을 해야 될 부분 어느 정도는 탈색약을 안 닿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모근 쪽에 절대 탈색약을 사용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모관부 끝 쪽에다가 탈색을 많이 시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미용사들이 이런 디자인들을 좀 많이 손님들한테 권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유행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피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상태는 일단은 탈색을 좀 해놓은 상태이지만 사실상 지금 탈색 상태에는
아직까지는 오렌지빛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양인의 유멜라닌이 아직까지 모발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모발이 탈색약 한 번에 확 노랗게 될 것 같지만은 모발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대게 되면은 오렌지 계열의 색상이 아직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모발에 남아있는 오렌지 계열의 유멜라닌을 최대한 표백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염색 시술 들어갈 거고요. 전에 했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음브레 그라데이션 디자인으로 탈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발이 짧은 관계로 머리가 길 때보다는 모발이 짧은 관계로 이때는 호일워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에 제가 그라데이션 탈색을 했을 때와 크게 차이는 없는 기법입니다만 지금은 이 호일워크를 지금 해주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특강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모발에 탈색약을 많이 바르게 되면은 과하게 탈색이 되기 때문에 손상에 더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를 때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적당량을 바르는 것을 많이 권하고요. 자, 그리고 발라주실 때 그라데이션 아래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발리아주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발리아주 기법은 우리 동양인에게 약간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이 색으로 인해서. 그런데 나중에 단일 톤으로 모발을 회색 복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스크래치는 그 발리아주 기법을 통해서 모발이 밝아진 것을 거기다가 색을 톤다운을 한다던가 색을 맞출 때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 또 단 한 번에 동양인들은 단 한 번에 오렌지색 이 유멜라닌을 날려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발리아주 기법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유행하겠지만요. 지금은 그라데이션 기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색약을 바르고 나서요. 모근 쪽에 가까운 부분은 약을 좀 닦아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의 도포량을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위에 부분, 모근부 쪽으로 간 부분, 이 부분을 약을 닦아내지 않게 되면은 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닦아내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자, 호일워크를 한번 감싸보겠습니다. 자, 이 호일워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열을 보존한다던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겁니다. 이 탈색약은 수분이 있어야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탈색이 멈춘다는 거죠. 또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이 모발 자체에서 화학약품, 탈색약과 만나게 되면은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발열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 탈색할 때 약간 발열 효과가 있으면은 탈색력이 조금 촉진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도 살짝 보존을 하는 겸 그리고 수분이 방지되는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적당량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한 목표한 제일 위에 부분에 탈색약을 좀 닦아내주는 겁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영양제를 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 모관부 쪽이 가까울수록 두피에서 나오는 열이 열 부분과 가장 가까운 부분일수록 탈색약이 좀 덜 있어야지 그라데이션이 훨씬 예쁘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거의 이 탈색, 그라데이션 탈색 작업이 호일워크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산화제를 섞은 비율이 2대 1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따지면은 되게 퍽퍽한데요. 이 퍽퍽하게 만든 이 탈색약을 조절하게 되면 발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 실내 냄새가 굉장히 가득 찹니다. 그 탈색약 특유의 굉장히 강한 그 암모니아 그리고 과황산 나트륨 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이 오제닉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발열 현상이 조금 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발열 현상으로 인해서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 그리고 콜리스타드 결합이 끊어지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품 홍보가 아니라 사실 말하면 이런 제품을 통해서 탈색을 하고 나서 나중에
펌을 시술할 때 어느 정도 크게 이 탈색으로 인해서 펌이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탈색을 할 때 아무런 클리닉 없이 바로 시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펌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컬이 안 걸린다던가 모발에 4대 결합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펌이 아예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첨가형 제품, 오제닉스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나중에 매장에서 시술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약을 묽게 조절한 게 아니라 굉장히 퍽퍽하게 조절했기 때문에 자, 그라데이션 좀 안 되죠. 그래도 최대한 닦아내는 것이 이 그라데이션, 자연스러운 탈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호일워크 하는 기법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 예쁘게 하는 방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너무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수분이 건조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포개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시술을 하고 나서요. 방치 시간은 사실 이 탈색약은 건조만 되지 않으면 1시간 이상 충분히 그 탈색력이 유지가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약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탈색이 되는 데는 그 유멜라닌을 표백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발라놓고 일단은 30분을 꼭 맞춰둔다기보다 10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유멜라닌이 거의 파괴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머리를 샴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할 때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탈색약을 바르고 오랜 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모발은 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제닉스라는 제품을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따가 모발을 한번 중간에 당겨 보겠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질긴 끈처럼, 끈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따가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치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30분 정도 흐르고 나면은 보통 머리를 당기게 되면은 머리가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이거는 머리가 짧던 길던 거의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길수록 모발 끝부분이 더 물리적인 손상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분은 탈색을 2번째 오늘 시술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술할 때도 사전에 그 탈색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밝기가 고명도, 즉 노란 느낌이 나는 색상인데요. 아마 한 16번 고명도 레벨까지 지금 탈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은 대부분 모발이 많이 이제 늘어지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런 폴리펩티드나 pH 밸런스 작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지금 질기죠. 이건 질긴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모발에 있는 결합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끊어졌던 뭐 모발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느 정도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지는 것이 참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늘어났다가 놔두게 되면은 원래 모양을 복귀하지 않는데 지금 상태는 지금 원래 다시 자기 모양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첨가형 제품의 장점을 한번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따가 염색 시술을 할 때도 살짝 섞어서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탈색을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샴푸만 아까 상태입니다. 오제닉스 살짝 혼합을 해서요. 혹시 늘어지는 거 지금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늘어지는 거 거의 없고 모발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탈색약에 남아있는 그 잔류하는 그 냄새 있죠? 탈색약 그 향, 암모니아 냄새. 그것도 냄새도 지금 많이 죽은 상태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염색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동양인들 오렌지색은 많이 날라갔지만은 아직까지는 노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 노란 느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통
한국 사람, 특히 이제 동양인의 노란 이 페어멜라닌은 백인들의 페어멜라닌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노란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칙칙한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너 작업이 필요한데요. 뭐 토너 작업은 샴푸도 있고 뭐 왁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연모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청보라색과 그리고 예, 퍼플색, 그러니까 보랏빛은 보랏빛인데 핑크색이 살짝 들어간 것과 파란색이 살짝 들어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한테 염색을 하게 되면은 청보라색이나 뭐 이런 색이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이 노란색을 죽일 수 있는 보색 효과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색으로 살짝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 염색약을 한 20g 정도 조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0g이니까 40g, 염색 40g에 2스푼, 그러면 20g이니까 1스푼만 오제닉스를 첨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줄 건데요. 사실상 지금 노란색을 죽이는 작업은 그라데이션 탈색이 된 부분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약을 도포를 해줄 거고요. 토너라는 작업은요, 사실상 뭐 30분을 지켜야, 뭐 방지 시간을 30분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만, 일단은 노란색을 죽이는 것이고요. 너무 또 오래 방치를 했다가는 자칫하면은 색이 변색이 돼서 우리가 의도한 색과 다르게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라놓고 도포를 해놓고 한 10분이든 15분이든 색이 내가 의도한 이 보색 작업이 보색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그냥 헹궈 주겠습니다. 자, 약 바르는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적당량을, 지금 살짝 모발이 젖어 있죠. 수분이 숫자로 비유하게 되면 한 20% 정도 지금 약간 모발이 남아 있는데, 자, 요 정도 수분은 토너 작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톤다운이나 이런 시술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수분량입니다. 오히려 표피를 닫아주지 않고 벌려주기 때문에 연모제, 이 암모니아로 인해서 표피를 벌려주는 그런 화학작용을 조금 덜 필요로 하겠죠. 자, 바르는 것은 뭐 딱히 어려운 게 아니라요. 노랗게 된 부분과 그리고 아까 그라데이션이 된 부분까지만 도포를 해주면 됩니다. 많은 양도 필요 없고요. 적당량을 발라서 말 그대로 이 노란색, 동양인의 페어멜라닌을 살짝 중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나서요, 색이 살짝 변하게 되면은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발에 남아있는 그 페어멜라닌의 노란색을 좀 최소화했고요. 지금 뭐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컬러링을 할 건데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은 쪽에서부터 조금씩 어두우면서 밑으로 갈수록 밝게 표현되는 그라데이션이 지금 한참 유행을 하고 있고요. 곧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먼저 넣을 건데, 일단은 목은 쪽에 내추럴과 그리고 회색 계열의 연모제를 혼합을 해서 약간 톤다운 아닌 톤다운을 할 겁니다. 그 넘버는 뭐 5.0 자연 갈색에 톤다운이 충분히 가능한 5.0번에다가 7.17 두 가지를 섞게 되면은 6번에 그리고 약간 회색이 들어가는, 즉 붉은 느낌이 전혀 안 나는 연모제를 지금 조제를 했고요. 산화제는 3%, 그리고 비율은 1대 산화제 1.5. 자, 여기에다가 오제닉스를 넣겠습니다. 지금 40g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한 스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지금 톤다운 개념의 약품을 지금 조제를 해서 목은 쪽에 자극이 없게 도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탈색력도 굳이 필요 없고, 그리고 두피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좀 한 스푼만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혼합을 하겠습니다. 혼합하실 때는 그 주방 연모제 조제용 이런 위스크를 충분히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이미 브러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브러쉬로 먼저 혼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 시술 들어갈 건데요. 자, 지금 상태를 보시게 되면 약간 어두운 부분 있죠. 자, 어두운 부분, 이쪽은 연모제로 뿌리 염색을 한다고, 이쪽은 탈색이 아주 약하게 한번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탈색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죠. 탈색이 많이 돼 있는 부분, 노란색을 최소화시킨 부분은
이따 나중에 다른 디자인 컬러를 먼저 시술할 거고요. 자, 뿌리 염색 쪽, 뿌리 염색이 된 부분과 그리고 살짝 아주 약하게 된 부분을 먼저 방금 만든 5.0과 7.1G를 혼합한 약품을 지금 발라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3%짜리 썼기 때문에 굳이 뿌리 쪽을 띄어서 도포할 필요도 없고요. 원터치로 도포를 하면 됩니다만, 근데 주의점이 뭐냐면 어쨌든 양품이라는 거죠. 약품은 사람 피부나 모발 두피에 닿게 되면 사실 좀 자극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최소했겠지만은 고객이 안심을 하기 위해서 일단 두피 쪽에 많이 바르지 않은 선에서 두피까지 바르되 두피 쪽에 뭉치지 않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적당량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두피 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피 쪽이 많이 뭉쳐 있지 않죠. 보통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두피 쪽에 이렇게 뭉쳐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조금 자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제품을 이제 잘 섞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약품을 바르실 때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많은 양이 닿지 않게 도포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뭐 정성스러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은 쪽에까지 원터치로 바르되 두피에 약이 많이 닿지 않게, 혹시라도 실수로 약이 뭉쳤거나 많이 돋보 있을 때는 이 브러쉬 꼬리로 한 번씩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델이시기 때문에,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진 못할 거지만 아마 지금 보통 샵에서 머리에다가 이제 두피에다 약을 바를 때 따갑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따가운 느낌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만 지금 이 연모제를 도포를 하고 다음 연모제 혼합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목은 쪽에 약간 짙게 나올 부분을 지금 먼저 도포를 했고요. 이제 지금 중간 미들존에 이제 두 가지 색상을 넣어볼 건데요. 지금 하나는 12.56이라는 약간 로즈 골드 계열의 약간 자줏빛, 적빛이라고 하는데 약간 지금 상태에 도포를 하게 되면 로즈 골드, 약간 붉지 않은 묘한 색상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옐로우 계열인데요. 그냥 옐로우 자체만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노랗게 될 수 있어서 내추럴 계열과 반반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또 묘한 옐로우 계열입니다. 그런데 약간 아까 배색을 깔아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노란색은 안 나옵니다. 조금 묘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발에 이거 한 스푼씩 지금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을 발라줘 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호이로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 미들존에는 뭐 12.56 하나, 그리고 옐로우 하나, 12.56 하나, 이 교차식으로 한번 약을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2.56이라는 약품을 먼저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술 도포하기 전에 자, 빗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좀 시술 편하게요. 그리고 약을 바를 때 일단 12.56. 자, 아까 먼저 바른 부분과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있는데 이 약을 약간 먼저 바른 쪽에다가 먼저 약을 올리는 것보다는요, 약간의 이렇게 한 0.5cm 정도나 1cm 정도를 약간 사이를 비워 놓고요. 아래쪽 부분에 다 바르고 나면은 자, 여기 지금 바르는 약을 살짝 올려서 약간만 그라데이션 시켜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위에 있는 약을 빗질로 해서 끌어당기게 되면은 밑에 있는 고유의 색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라데이션 줄 부분 살짝만 떼어놓고 밑에 쪽 먼저 도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떼어난 부분에는 다시 약을 올려서 살짝만 아까 바른 약과 살짝 혼합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바로 노란색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한 칸 떼어서 한 블록 넘어가서 다시 12.56을
바르고 나서 장갑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브러쉬를 가지고 하죠.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이 손가락으로 바로 발라드는 겁니다. 자, 약을 올려주고 충분한 에멀전을 통해서 모발 속까지 약을 침투시키고요. 그리고 경계선 있는 부분 다시 약 올려서 살짝 발라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뭐 핸드 페인팅 기법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상 뭐 기법의 명칭보다는 일단은 현장에서는 빨리 잘 발라주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요. 자, 네이프 쪽에는 이 노란 컬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가마 부분 때문에 머리가 약간 숱이 없어 보이는 효과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강렬한 색상을, 노란색보다는 좀 강렬한 12.5료 로즈 골드색을 한번 도포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경계선 살짝 띄워놓고 약 도포하고요. 충분한 에멀전 해주시고 남은 약을 위에다 올려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마 저번 회차에서도 이 기법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딱히 그렇게 대단한 기법은 없고요. 이 위 아래쪽이 서로 색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이 방법이 정확히 좋다, 꼭 좋다 이것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결과 지금과 같은 방법이 가장 우리 현장에,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 가장 적합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TV 헤어를 이제 시청해 주시는 그 미용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2.5력 로즈 골드는 다 도포가 됐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제 노란 계열로 들어갈 건데요. 이때는 손을 씻고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씻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비어있는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을 똑같이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옐로우 계열 한번 발라볼 건데요. 노란색을 최대한 없앤 바탕에 내추럴과 섞은 옐로우 색이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제 경험상 노란색도 아닌 골드도 아닌 묘한 색이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뭐 고동색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무 껍데기색, 약간 건조한 나무 껍데기색 같기도 하고요. 또 베이지색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름을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 안 되는 이런 색을 이름으로 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그냥 오늘은 옐로우 계열로, 내추럴 옐로우 계열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경계선이 혹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바르시면 안 되고요. 바르고 빨리 그라데이션 해주시면은 서로의 색상을 유지시키면서 중간에 경계선,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생길 겁니다. 경계선이 아닌 연결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까지 다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차로 지금 도포가 된 상태고요. 이제 탑 부분 오버전만 이제 남았는데요. 이 오버전에는 9.78이라고 하는 약간 청보랏빛 나는 브라운 계열입니다. 그래서 뭐 아모스 제품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자체는 푸른빛을 낸다기보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푸른빛을 낸다기보다는 묘한 갈색, 이것도 뭐 고동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요즘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한번 권해보고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오지닉스를 한 스푼 넣습니다. 그래서 혼합이 지금 된 상태고요. 이 상태로 바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도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요. 자,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이고요. 이거는 뭐 교차로 하는 게 제일 윗부분, 제일 위에 오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메인 컬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는 포인트 컬러라고 하면요. 자, 같은 방법으로 뭐 손으로 발라도 되고요. 핸드 페인팅처럼 해도 되고요. 자, 중간에 경계선 있는 데는 손가락으로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그럼 위에 부분에 바른 연모제와 약간의 혼합이 돼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없는 자연스러운 거죠.
일단 탈색 자체를 경계선을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염색 또한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아주 색이 되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한 번 더 발라보겠습니다. 자, 부분에 약을 먼저 바르시고요. 경계선 한 1cm 정도 사이를 비워두시고요. 자, 약을 발라주시고, 빗질을 너무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살짝 에멀전 부드럽게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경계선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손가락에 힘을 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부분까지 다 약이 흡수할 수 있게 있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전체 한번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어 있고요. 원래 염색은 보통 30분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발라놓은 이 산화 염료 입자가 불용성으로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모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크기의 입자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30분 정도 놔두고 나서 색감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약간의 오버타임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오버타임을 둔다고 해서 머리가 극손상이 된다거나 색이 꺼멓게 된다거나 칙칙하게 된다던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채도가 조금 더 진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형 크리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발에 큰 데미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바른 부분이 지금 방금 발랐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30분 정도 방치하고 깨끗하게 샴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샴푸를 다 마쳤고요. 이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근 쪽에 아까 톤다운, 예, 모근 쪽에 아까 살짝 톤다운 했었죠. 자, 그리고 중간에 그라데이션 부분, 즉 탈색이 된 정도에 따라 약간씩 틀리게 나올 수 있지만은, 자, 모관부 끝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약간 푸른 회색빛이 나죠. 약간, 왜냐면 청보랏빛이 나는 약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모관부 끝쪽으로 갈수록 약간 회색빛이 살짝 돌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자, 이쪽 부분 맨 앞쪽 보시게 되면은 로즈 골드 색상이 지금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빨간색도 아니고 그렇다 핑크색도 아니고 딱 중간에 보시면 로즈 골드, 로즈 핑크라고 하는데요. 그런 색상이 나왔고, 그리고 옐로우 계열, 완전히 노랗지도 않고 애쉬 느낌도 아니고 보라색 느낌도 아니고 그냥 골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묘한 베이지 톤의 컬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색상, 총 어떻게 보면 총 네 가지 색상을 이용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번 넣어봤고요. 나중에 이 모델은 뿌리가 자랐을 때 염색 시술만 통해서 이제 뿌리 염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관부 끝쪽처럼 탈색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샴푸하고 지금 샴푸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에센스만 살짝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모질, 표피도 지금 안전하게 잘 지켜진 것 같고요. 만졌을 때 탄탄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오제닉스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샴푸를 했을 때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뻣뻣한 느낌이 상에서 엉킨 느낌이 아니라 모발 자체가 건강했을 때 그 뻣뻣한 느낌이라는 거죠. 즉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합형 클리닉 제품 오제닉스는 꼭 사용하시는 것을 강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에도 아마 이 비슷한 기법으로 시술했겠지만 오늘은 좀 짧은 머리에 한번 시술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